복소수를 배우려면은 일단 수치기도에 대한 내용들부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네가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은 우리 정수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리수에 대한 계산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배우기 시작했을 거야. 그쵸? 네. 수체기도는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이 유리수가 아닌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들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중3 때 배웠던 무리수라고 배웠을 거야. 유리수랑 무리수는 완전히 다른 수체기도야. 얘네는 섞일 수가 없는 애들이지.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우리가 합친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얘네가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무리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비순환 무한소수. 이거 아닐 B자라고 한자, 이 정도 한자는 읽을 수 있지? 니네 초등학교 때 한자 막 구급 그런 거 다 싸잖아. 신스성이랑. 저 한자 강사인데. 저 7대급까지만 따고. 아닌 B자. 그래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다 라는 거. 그래서 얘는 순환마디를 특정할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리수분의 유리수, 분수꼴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실수가 아닌 애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허수라고 부르는데, 요 허수는 보통 앞 글자를 우리가 순자를 빼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랑 허수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복잡한 수책이다라고 해서 복소수라고 표현하고, 보통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뭐 Z라는 문자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리스어로 알파, 베타, 가마,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숫자들을 갖고 네 가지 문자를 갖고 복소수를 보통 표현하고자 얘기를 하실 거야. 네, 그래서 수체계들은 당연히 너네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보지. 자, 3은 복소수일까? 라고 물어보면 맞아, 틀려? 맞죠? 맞아요. 3은 복소수야. 3은 어디에 있는 숫자니까? 실수. 실수 중에서 유리수. 유리수 중에서 정수인 아이니까 정수는 유리수가 되고 유리수는 실수가 되고 실수는 복소수가 되니까 얘는 복소수라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법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3이라는 원소는 복소수라는 집합 안에 표현하는 숫자가 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복소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2i랑 3i가 있을 때 누가 더 커? 비교할 수 불가능하잖아요. 오, 뭐 다 알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복소수는요. 자, 일단 허술한 아이들은 배수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얘는 배수 비교가 불가능한 숫자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가 있을 때 누가 더 커? 얘도 대수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왜? 없는 수.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복소수밖에 안 들어가지. 그치? 얘는 실수도 아니고 허수도 아니야. 허수 아니에요. 허수도 아니야. 허수라고 근데 불러도 돼. 왜냐면은 보통 문제에서 보시면요, 허수 2 플러스 3i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거든. 복소수라는 말을 잘 안 써.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허수라고 부르면은 그냥 복소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복소수가 문제 상황에 따라서 허수란 말을 순허수라는 말로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이거는 문제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허수라는 말이 되게 엄청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마다 좀 너네가 따로따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허수라고 나오면은 걔가 복소수인지 순허수인지 그거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너네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 추아야 어디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추아 여기 보는 거지? 여기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애들. 자, 실수랑 이런 거. 이거 말고. 자,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어떤 복소수라는 아이를 이렇게 쓰죠. 3 플러스 2i다 라고 이렇게 썼을 때
Z의 실수 부분을 뭐라고 쓰지? 3. 네, 그 다음에 Z의 허수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죠? EI. 이거 보통 뭐라고 물어보면은 EI라고 써서 틀린 애들 되게 많아. 내가 누굴 지목하는지 알겠지? 모르겠다. 본인이요, 본인. 본인 이런 거 자주 틀리시잖아. 특히 요주의 인물이지. 거의 뽑을 때 보니까 개념 쓰는 거 보시면은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요주의 인물이야.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볼 거야. 진수 어디가? 아프시나네요. 연결이. 진수가요? 진수가요? 오늘- 오늘 엄청 산 잘 된 거 아닌데? 데스크에서는 아프다고 이 지수를 받았는데. 내가 빼볼 때. 지수도 아프대요. 지수도 아프고. 걔네 지금 애들이랑 놀고 오늘 있다는 거에 대해 지읒, 시옷이 다 아프시네. 말라리아. 가서 그래서 말라리아 걸렸네. 둘 다 이름이 이니셜이 있구나. 이준수요. 둘다 말라리아. 요 아이들이 오늘 다 아프시네요.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 너네 잘 파악해야 돼. 이거 Z의 허수 부분 또는 분자를 요렇게 분자 먹고 싶다. 분자 먹고 싶다. 와 재밌다.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분자를 보통 생략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부분의 분자를 우리가 생략하는 거. 자꾸 분자. 그치? 그래서 요걸 생략해서 이 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아이들만 갖고 우리가 허수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복소수 Z를 표현을 할 때 요것도 너네가 암기를 해주셔야 돼. 반드시 A 플러스 BI라고 두면은 복소수를 표현할 때 여기 있는 이 A랑 여기 있는 이 B가 반드시 무슨 조건이 써있어야 되냐면 외워야 돼. 이거 너무 나다. 반드시 A랑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Z라는 복소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실수라는 얘기가 없으면 B라는 아이가 막 이상한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실수 허수부가 막 뒤바뀌겠지.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부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A랑 B가 반드시 실수라는 제한 조건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Z라는 복소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고, 그 Z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각각의 A랑 B 개수를 쓰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읽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당연히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고, 문제 풀 때는 이거를 거의 안 쓰지. 문제 풀 때 이걸 거의 안 써. 뭘 쓰냐면은 사실상 너네가 문제를 풀 때는 지워도 돼요? 네. 지워요. 문제를 풀 때는 자, 너네에 맞는 키가 있지. 모든 문제에서 Z가 있을 때 A 플러스 BI를 집어쳐넣고 복소수 3등으로 문제 푸는 경우가 허다하시죠. 제가 개념서에 실어놓은 문제들은 A 플러스 BI라고 두고 풀었을 때 전부 다 안 풀리는 문제만 갖다 놓았어. A 플러스 BI라고 두면은 대부분 문제가 안 풀리게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너네가 반드시 익혀야 되고, 복소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 플러스 BI라고 두고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한두 문제 실어놨습니다. 그런 문제의 유형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못 풀어. 근데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A 플러스 BI라고 두고 풀게 되면은 한번 풀어보세요. 답 안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푸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외워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거야. 결국에는 자, 어떤 복소수, 자 Z라는 아이가 있을 때, 자 Z의 제곱이 실수가 되는 경우의 케이스가 있어. Z의 제곱을 했더니 그 아이가 실수가 된답니다. 그럼 이런 거 나왔을 때 너네가 반드시 무슨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내가. 그래, 복소수 Z라는 아이가 A 플러스 BI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I를 직접 제곱을 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 BI니까, 그럼 이게 실수가 되려면은 여기에 있는 이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A랑 B가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 되지. 0. 그러면 조건이 A가 0이 되던가 B가 0이 되던가 A랑 B가 전부 다 0이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지금 B가 0이 아니라는 게 가정되어 있는 거고, 이때는 A가 0이 아니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이때는 Z가 뭐가 나오냐면은 A가 0이기 때문에 BI가 나와. 무슨 숫자야? 바로 순허수가 되는 거지. 순허수.
그럼 이때는 제곱을 했을 때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z가 뭐가 나오냐면은 a가 되는 거니까 실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제곱을 해주면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 뭐가 되겠어? z가 0이 되는 거겠지. 이때는 z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뭘 외워야 돼? 너네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너네 보고 해석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z제곱이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뭘 써먹어야 돼? z의 제곱에 켤레를 씌웠을 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실수. 그 실수,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얘들아. 실수의 특징, 켤레를 씌웠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외워야 돼, 얘들아. 이거 실수의 특징은 그 복소수가 실수야. 켤레를 씌웠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그럼 얘를 해석을 해봐. 자, 얘를 이제 해석을 해볼게. 자, 이 z의 제곱의 켤레지. 그럼 내가 이 녀석을 해석을 해볼게. 얘는 z랑 z의 전체 켤레라고 바꿀 수 있는 거 뭐야? 네. 그러면 전체 켤레니까 켤레가 곱해진 거지. 그럼 얘는 z의 켤레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건 뭐야? 네. 그래서 켤레의 제곱이면은 요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성질이 있겠네요. z의 n승의 켤레면은 얘는 z의 켤레를 n제곱한 것과 같다고. 켤레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지. 그래서 실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켤레를 씌웠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내가 얘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z의 제곱 마이너스 z 바의 제곱이라는 아이가 0이 되니까 이거 합차꼴로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그럼 얘는 의미가 z가 z 바랑 같던가. 왜냐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z가 z바랑 같은 거지. 쟤가 0이 되는 경우에는 z가 마이너스 z랑 같다. 그래서 얘는 z가 뭐가 되는 케이스야? 확인을 해보면은 z가 z의 켤레랑 똑같지. z가 무슨 경우야? 실수. 실수.